지방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그동안 나는 서울 직장 생활에 너무 지쳐 있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집 떠나는 순간부터 치열했다. 나는 수도권에 살아서 서울에 있는 직장까지 출근하려면 새벽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가야 했는데 항상 수많은 인파에 짓눌려 갔다. 그래서 항상 녹초가 된 상태였다. 다들 그렇게 산다고 모두 그렇게 말했다. 지친 지는 오래됐지만 서울 외에는 만족스러운 직장을 찾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서울에서 살고 싶지는 않았다. 돈도 없었을 뿐더러 서울에서 산다고 해서 더 행복해질 것 같진 않았다.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로 무기력하게 직장 생활을 계속 이어왔다. 그러다 보니 무기력함은 나의 기본값이나 다름없었고 우울한 감정까지 계속 축적되고 있었다. 결국 이를 지켜보던 남편이 지방으로 이사 가자고 먼저 얘기했다. 돈이나 다른 것들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다고 했다. 앞으로도 돈 쓸 일이 태반인데 다들 그렇게 참으며 사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고 했다. 괜찮아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의 계속되는 설득에 일을 그만두고 이사하게 된 것이다. 사실 내심 나를 계속 설득해주길 바랬을 수도 있겠다. 이사하고 나는 얼마간 쉬다가 작은 일자리를 구했다. 거리가 가까워서 금세 퇴근할 수 있었는데 그 덕분에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는 게 낙이 됐다. 씻고 쉬는 그 시간은 서울에서라면 퇴근길에서 치이고 있던 그때였다. 해방된다는 기분이 이런 걸까? 퇴사와 이직을 몇 차례 겪어봤지만 교통지옥에서 벗어난다는 건 정말 행복했다. 그 시간은 이제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 됐다. 그렇지만 남편은 사업을 준비하느라 바빠져서 집에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렇게 해가 점점 짧아지는 겨울이 오고 있었다. 퇴근하고 집에 왔다. 현관문 앞에는 주문했던 택배 몇 개가 와 있었다. 가지고 들어와 식탁에 대충 올려놓고 씻으러 안방으로 갔다. 안방 문과 안방 욕실은 공간을 두고 나란히 있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창이 있는 구조라서 커튼을 치지 않으면 건너편 건물에서 우리 집 안방과 욕실이 훤히 보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욕실 쪽 창의 커튼은 항상 치곤 했다. 특히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욕실의 문을 반쯤 열어두고 씻어서 커튼 치는 건 필수였다. 나는 놀라는 걸 싫어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특히 문을 열어놔야 안심이 됐다. 문을 닫으면 물소리 때문에 바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언젠가 씻고 나왔는데 거실에 누군가 앉아 있어서 기겁을 하고 놀라서 주저앉을 뻔한 적이 있었다. 남편 출장이 취소돼 집에 와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누가 들어온 줄 알았다. 남편은 들어오는 소리 못 들었냐며 미안해했다. 하여튼 그 이후로 나는 문을 반쯤 열어두고 씻는 게 버릇이 됐다. 샤워하며 따뜻한 물로 몸을 녹이니 그날의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열린 문으로 창이 보였다. 창 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금세 완전히 어두워졌다. 밖이 어두워지자 커튼이 쳐져 있지 않은 부분의 창에 집 내부가 비쳐 보였다. 그리고 안방 문 쪽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뭐지? 아직 남편 올 시간은 아닌데. 그랬다. 오늘 남편은 모임이 있다고 했었다. 남편일 리 없었다. 나는 내가 잘못 봤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쪽을 자세히 봐보려고 몸을 옆으로 더 숙였다. 내 생각이 맞기를 바랬다. 그 순간 뭔가가 움직였다. 공포에 휩싸이면 몸이 굳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나는 자리에 얼어붙어 머리가 하얘졌다. 휴대폰은 작은 방에 있다는 것만 떠올랐다. 나는 샤워기 물을 끄고
몸을 천천히 닦으면서 태연한 척하며 숨을 죽이고 소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말 침입자가 있다면 발자국 소리나 뒤지는 소리 등 어떤 소리든 날 거라고 생각했다. 아직까지도 정말 누가 들어온 건지 확신이 들진 않았다. 하지만 물소리가 멈추고 소리에 집중하자 그동안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환기팬 소리, 베란다에서 물이 내려가는 소리, 냉장고와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소리 등 세세한 소리까지 들려 이게 누군가의 소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긴장감이 점점 더 느껴졌다. 옷을 입고 천천히 안방으로 나갔다. 안방 창에는 아까 봤던 실루엣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거실에서 탁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름이 돋았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재빨리 뛰어나가 휴대폰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예상치 못하게 뛰어가면 어떻게 못할 거라고. 나는 무작정 거실로 뛰어나가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 앞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다행히 휴대폰이 있었다. 112를 누르고 방문에 귀를 댔다. 이상한 소리가 나면 바로 신고할 참이었다. 몇 분이 흘렀다. 별다른 소리가 나지 않자 나는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다. 작은 방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 스퀴즈 막대를 들었다. 그리고 거실로 갔다. 조심스레 거실과 베란다를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무도 없어서 너무 다행이었지만 누군가 서 있었던 걸 봤기 때문에 찜찜한 기분이 풀리진 않았다. 애써 착각했나 보다고 생각하며 스퀴즈 막대를 다시 가져다 놓으려 화장실로 갔다. 그런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다. 착각한 게 아닌가?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리고 현관문을 꽉 닫았다. 현관 앞에 누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마저도 확실치는 않았다. 집에 들어왔다가 나갔을 수도 있었고 내가 퇴근하고 와서 현관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 만약 그날 안방 앞에 서 있던 게 누군가가 아니었다면 설마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어느 쪽이든 나는 너무 무섭다.